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국어 제11차 시 소설 동백꽃 읽기와 해설 그리고 학습활동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고운중학교 교사 권승준입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학생권선생 생생국어 채널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까지 우리 소설 동백꽃 읽기를 전체 전문에 대해서 함께 다 해보았습니다. 오늘 읽을 부분은 이제 그것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첫 시간에 선생님이랑 이런 얘기를 했죠. 이 작품을 읽으면서 이 순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소설 동백꽃의 줄거리를 정리하면서 주요 사건이 흐름을 파악하도록 하는 데에 이번에는 초점을 두어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하는 말이냐면 이거는 우리가 첫 시간에 했던 말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과 소설 동백꽃의 줄거리를 정리하면서 주요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둔 것이 오늘 수업 차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수업이 진행될 부분은 어떤 순서로 이야기가 전개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았던 이런 작품의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 초점을 두어서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11차 시 여러분들과 함께 작품 읽기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로는 41쪽을 보시면 됩니다. 바로 한눈에 보기입니다. 여러분들 얘기했다시피 이 작품은 시간 순서로 되어 있다 그랬나요? 아니면 현재와 과거가 역행하고 있다 그랬나요? 그쵸, 역행적 구성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등장인물이 속마음 엿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작품 읽기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점순이가 이 부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 집엔 이거 없지? 라는 부분은 바로 어떤 뜻이에요? 너 집에 진짜 이거 없지? 라고 놀리는 부분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렇지 않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너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라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난 감자 안 먹는다, 너나 먹어라 라는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남자 주인공이 이야기한 거죠. 서술자가 이야기한 것인데 갑자기 감자는 왜 준다는 거야? 생색이나 내고 말이지,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너 집엔 이거 없지라면서 감자를 준 거는 단순하게 너 집에 이게 없지라고 그 남자 주인공을 놀린 것이 아니라 너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라는 일종의 관심의 표현이자 호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 주인공은 사실 어땠습니까? 그렇죠. 남자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어수룩하면서 눈치가 없는 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 주인공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속마음은 갑자기 감자를 왜 준다는 거야? 생색이나 내고 말이지 하고서 난 감자 안 먹는다, 너나 먹어라 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랬을 때 점순이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놈이 닭 죽어라, 죽어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닭을 정말 죽으라고 하는 겁니까? 그보다는 이런 것이죠. 감자를 왜 안 받아? 내 마음도 몰라주고에 해당하는 거죠. 결국 나를 괴롭히는 이유는 아까 선생님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나를 괴롭히는 이유는 나에 대해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죠. 결국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지금 닭을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 주인공이 이놈이 개집애 남이 닭 알 못 낳으라고 그러니, 이거 같은 경우에도 도대체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구는 거야? 라고 해서 이런 속마음이 나타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이 결말 이후에 나와 점순이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뒷이야기를 생각해 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소설 동백꽃에서 나는 점순이 호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점순이가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점순이가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점순이가 나에 대한 호감의 표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감자를 준다든가 아니면 나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암탉을 팬다든가 이런 점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히 점순이가 자신을 괴롭히고 왜 자꾸 날 괴롭히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작품이 결말 부분에서 나와 점순이가 화해하고 나가 점순이의 호감을 알아차린 뒤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품이 결말 이후 나와 점순이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뒷 이야기를 상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품이 결말 부분에서 나와 점순이는 화해했습니다. 동백꽃 아래에서. 그랬을 때 나가 점순이의 호감을 알아차리는데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상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순이가 날 괴롭힌 것이 단순히 나를 정말 싫어해서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괴롭힌 게 아니라 이제 점순이가 사실은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에게 호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뒷부분에서 뒤에 이야기를 상상하기가 어렵다면 나와 점순이 사이의 관계를 이제 부모님들이 알게 되었을 때의 이런 구체적인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를 생각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소작이의 아들이고 점순이는 마름집의 딸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경제적 차이가 존재하고 있을 때 부모님들은 이 둘이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이 부모님들은 어떻게 반응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작품을 잘 이해해 보았으니까 작품이 결말 이후 나와 점순이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뒷이야기를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작품을 일단 정리하고 진행하도록 하죠. 소설 동백꽃을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갈래는 농촌소설입니다. 농촌소설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함께 찾아보도록 하죠. 농촌소설. 그래서 농촌소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농촌과 농민이 문제를 소재로 한 소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동백꽃이 나오는 것이 일종의 토속적인 분위기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향토적인 분위기를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결국 농촌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농촌소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요 김유정 작가의 이야기도 여기서 나오죠. 그러니까 농촌소설이 작가로는 김유정 작가와 같이 농촌을 배경으로 한 이런 소설들을 쉽게 말하면 농촌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성격 같은 경우에는 해학적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해보았죠. 이 작품의 서술자는 어땠어요, 여러분들? 서술자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렇죠. 서술자는 상당히 어리숙했죠. 어리숙하고 순진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점순이는 굉장히 집요하게 나에게 관심을 표현하고 호감을 표시하는데 반해 나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학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동시에 향토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향토적인 소재 뭐가 나타나고 있죠? 감자가 떠오르죠. 그리고 화해할 때 어디서 또 풋풋한 감정을 감각적으로 표현했죠? 네, 맞습니다. 동백꽃이죠. 감자라든가 동백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향토적인 분위기가 상토적인 성격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사춘기 시골 소년과 소녀의 순박하고 어떤 사랑? 풋풋한 사랑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과거, 현재, 과거의 역순행적 구성 방식을 통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특징으로는 대조적인 성격이 인물을 통해서 해학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대조적인 성격이 인물을 통해 해학성이 드러난다는 거.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나는 어떤 성격이 갖고 있습니까? 그렇죠. 나는 어수룩하고도 되게 순진하여서 점순이의 이런 호감을 잘 이해하지 못하죠. 반면에 이 점순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조적인 성격이 인물이 나타남으로써 해학성이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백꽃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고 다음으로 선생님과 함께 이제 차근차근 이 내용을 한 번 더 짚어보면서 작품을 읽어보도록 하죠.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작품은 어수룩한 서술자 나가 있습니다. 이 어수룩한 서술자 같은 경우에는 점순이의 관심과 그리고 애정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어수룩한 서술자 나의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반면 점순이는 어떤가요, 여러분들? 집요하고 억척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어때요? 과거, 현재, 미래로 갑니까? 아니면 현재, 과거, 현재로 갑니까? 그쵸? 현재, 과거, 현재로
역순행적 구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현재와 과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쵸. 닭싸움을 매개로 하여 현재와 과거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께 보았고, 봅시다. 여러분들하고 또 어떤 내용을 함께 정리해볼까? 점순이와 나이 성격을 함께 또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순이와 나이 성격. 여러분들 일단 점순이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당돌하죠. 아까 여기에서 봤다시피 염려 마셔요. 갈 때 되면 어련히 갈라고. 이런 말에 대해서 이제 저희 어른들이 야, 너 결혼은 언제 하려고 그래? 이랬을 때 어른이 말에 당돌하게 대꾸합니다. 그래서 점순이 당돌한 성격이 나타나죠. 당돌하고 또 적극적입니다. 나에 대해서 먼저 호감을 표시하려고 감자를 주죠. 이렇게 호감을 표시하는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솔직한 편이죠. 점순이는 자신의 마음을 숨기기보다는 먼저 자신이 나서서 감자를 전해주면서 호감을 표시하는 등 자신의 감정에 솔직합니다. 반면에 나는 어떤가요? 그쵸, 어리숙하고 순박합니다. 그리고 무뚝뚝하고 눈치가 없죠. 그래서 점순이와 나는 이런 식으로 성격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의 역할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죠. 감자의 역할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나를 향한 점순이 무엇이죠? 그쵸, 관심과 호감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어떤 분위기죠? 그쵸, 토속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와 점순이 사이에 무엇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감자를 거절했기 때문에 점순이가 그쵸, 나와 갈등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보면은 점순이가 결국 나의 닭을 괴롭히는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결국 자신의 호의를 거절한 나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백꽃에 나타난 주요 갈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점순이의 의도를 이해했나요? 이해하지 못했나요? 그렇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점순이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동시에 엉뚱하게 해석하여 점순이의 화를 돋웁니다. 반면에 점순이는 어떤가요? 나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 닭싸움을 붙이며 나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점순이에 그 동백꽃에 드러난 이런 주요 갈등은 나가 점순이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까 어떤 서술자라 그랬어요? 그렇죠, 점순이의 관심과 애정을 눈치채지 못하는 어수룩한 서술자라 그랬죠. 반면에 이 점순이 같은 경우에는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나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닭싸움을 붙이면서 나를 괴롭히죠. 이걸 무엇이라 합니까? 외적 갈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적 갈등이 무엇인지 함께 백과사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적 갈등을 함께 보도록 하죠. 갈등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외적 갈등과 내적 갈등이 있죠. 이랬을 때 외적 갈등은 인물과 인물, 환경과 인물 사이의 갈등. 여기서 점순이와 나의 갈등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그렇죠. 외적 갈등 중에서도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내적 갈등은 어떤 경우예요? 내적 갈등은 인물이 자신이 내부에서 스스로 일으키는 심리적 갈등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짜장면 집에 갔어요. 흔히 얘기하는 거지만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굉장히 고민이 되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자신이 내부에서 스스로 일으키는 심리적 갈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여기서 나타나는 점순이와 나의 갈등은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이기 때문에 외적 갈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점순인의 수탉을 죽이기 전과 죽인 후의 나의 심리에 대해서도 함께 보도록 하죠. 점순인의 수탉을 죽이기 전과 그리고 죽인 후의 나의 심리. 수탉을 죽이기 전, 이때 같은 경우에는 닭싸움을 붙여놓고 태연하게 호드기를 부는 점순이를 봅니다. 그리고 빈사지경인 자신이 닭, 그러니까 빈사지경이라는 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거의 죽을 뻔한 거죠. 자신이 닭을 봅니다. 이랬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의 심리는 어떻습니까? 약이 오르고 그리고 화가 납니다. 반면에 수탉을 죽인 후를 봅시다. 수탉을 죽인 후에는 점순이가 누집 닭인데 라고 하며 나를 나무랍니다. 결국 무안하고 겁이 나죠. 그래서 나의 심리는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수탉을 죽이기 전에는 닭싸움을 붙여놓고 태연하게 흐두기를 부는 점순이를 보고 그리고 빈사지경이 자신 닭을 보면서 분노했었죠. 점순이에 대해서 약이 오르고 화가 났습니다. 그랬는데 수탉을 죽인 후에는 점순이가 누구 집 닭인데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소작인의 아들이고 죽은 닭은 점순이, 그러니까 마름집 닭이었죠. 그랬을 때 이런 현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현실을 깨닫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겁이 나고 그리고 무안했던 거죠.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아까 잠깐 얘기는 했습니다만 동백꽃의 역순행적 구성이 나타난다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점순이가 닭싸움을 붙여 나를 괴롭힙니다. 그랬을 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나흘 전으로 돌아가죠. 나흘 전 나가 감자를 거절한 뒤 점순이가 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닭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뭘 먹였어요? 수탉에게 고추장을 먹여보지만 소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소용이 없었죠. 나의 순진함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현재로 돌아오면은 닭싸움으로 인해 빈사지경이 이뤘죠. 빈사지경 무슨 뜻이라고요, 여러분들? 그렇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 겁니다. 수탉을 본 나는 화가 나서 점순이네 수탉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린 다음에 나와 점순이는 어떻습니까? 나와 점순이가 화해하고 노란 동백꽃 속으로 파묻힙니다. 그래서 동백꽃이 역순행적 구성을 보면 현재에서는 오늘도 점순이가 닭싸움을 붙여서 나를 괴롭히죠. 그래서 닭싸움을 붙여서 나를 괴롭히는데 이랬다가 그 전의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해보죠. 결국 과거 이야기입니다. 과거 이야기는 나가 다 감자를 거절한 뒤에 점순이가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였고 그래서 나는 닭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수탉에 고추장을 먹여보았지만 소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소용이 없었죠. 그런 상태에서 현재에는 닭싸움으로 인해서 우리 수탉은 가뜩이나 고추장 먹어서 상태도 안 좋은데 점순이가 또 닭싸움을 붙여서 이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 겁니다. 그랬을 때 나와 점순이가 이제 나의 울음으로 인해서 화해하고 노랑 동백꽃 속으로 파묻혀서 어떤 것을 준다고 했습니까? 점순이와 나 사이에 풋풋한 감정이 생긴 것을 감각적 이미지로 나타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랑 동백꽃의 역할에 대해서도 함께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죠. 노랑 동백꽃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이 노랑 동백꽃 같은 경우에는 나와 점순이가 어떻게 하고서 여기 파묻혀요? 화해하고 노란 동백꽃 속으로 파묻힙니다. 그랬을 때 서정적이고 향토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점순이가 극적으로 화해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죠.
또한 세 번째로 나와 점순이 사이에 생긴 풋풋한 감정, 감각적으로 표현한다. 결국 노란 동백꽃의 역할은 나와 점순이가 화해하고 노란 동백꽃 속으로 파묻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역할이 첫 번째, 서정적이고 향토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나와 점순이가 극적으로 화해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나와 점순이 사이에 생긴 풋풋한 감정을 감각적으로, 아까 어떤 향기라 그랬죠?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 그리고 이 풋풋한 감정을 이 향기라는 표현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제는 무엇을 할 거냐면, 여러분들과 함께 페이지 42쪽 학습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작품의 내용을 파악해보죠.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학습 활동을 할 때에는 서술자가 작품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서술자는 어떤 성격이라 그랬어요? 그쵸, 어수룩하고 순진한 성격이라 그랬죠. 이런 어수룩한 서술자가 작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죠. 먼저 작품의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점순이가 무엇으로 날 괴롭혔어요? 시작 부분은 오늘도 우리 닭이 쪼이였다라고 그랬죠. 닭싸움으로 나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요게 여러분들 처음으로 나타난 사건일까요? 그렇지 않죠. 처음 나타난 사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라에 해당, 라? 아니죠. 바로 나입니다. 나흘 전 얘기가 먼저 나오고 있죠. 닭싸움을 붙인 이유도 결국에는 내가 점순이의 감자를 거절했기 때문이죠. 나흘 전 나는 점순이가 주는 감자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사흘 전 점순이가 나의 집 씨암탉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씨암탉을 때린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는 수탉에게 고추장을 먹여 닭싸움을 붙입니다. 왜냐면 자꾸 점순이가 씨암탉을 때리고 닭싸움도 붙이고 하면서 괴롭히니까 내가 고추장을 먹여서 닭싸움을 붙인 겁니다. 그런데 실패하죠. 그래서 점순이가 내가 나무하러 간 사이에 또 닭싸움으로 나를 또 괴롭히는 겁니다. 이제 오늘로 돌아왔죠. 역수행적 구성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화가 난 나가 점순이네 수탉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일어난 것은 나와 점순이가 동백꽃 속에 파묻힙니다. 그래서 작품의 내용은 나다, 라가, 마바 이런 순서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품의 내용을 주요 사건이 발생 순서대로 나열하면서 여러분들이 줄거리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요 사건을 파악한 뒤에 사건이 일어난 시간적 순서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점순이 성격은 어떤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성격은 또 어떨까요? 아까 잠깐 이야기해 보았는데 먼저 나의 성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성격이에요? 눈치가 있어요, 없어요? 눈치가 없죠. 그리고 어수룩합니다. 또 무뚝뚝하고 순박합니다. 반면 점순이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나이에 비해 조숙하죠. 또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당돌합니다. 그래서 점순이 성격은 나이에 비해서 조숙하고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서 먼저 감자를 건네주면서 널 좋아한다는 표현도 할 정도로 당돌합니다. 반면 나 같은 경우에는 눈치가 없고 어숙한 성격을 갖고 있죠. 자, 그 다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와 동백꽃이라는 소재들이 작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래서 감자 같은 경우에는 나를 향한 점순이 관심과 호감을 나타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감자 같은 경우에는 토속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하죠. 뿐만 아니라 나와 점순이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계기가 됩니다.
동백꽃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쵸. 동백꽃 같은 경우에는 나와 점순이가 화해하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리고 서정적이고 향토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하죠. 뿐만 아니라 나와 점순이 사이에 풋풋한 감정을 감각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작품이 그럼 주제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작품의 주제 바로 사춘기 시골 소년과 또 누구일까요? 그쵸, 소녀의 풋풋하고 순박한 사랑, 이것을 이 작품의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다음 시간에는 요 학습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요 학습 활동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요 단원을 여러분들과 함께 그 다음 차시 이어서 요 소단원을 함께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오늘 소설 동백꽃 읽기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학습 활동을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았고, 우리 교과서는 천재교육에서 제공하는 노미숙 선생님이 중학교 국어 2-1 이거를 함께 기반으로 해서 소설 동백꽃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1차시 수업을 마치면서 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고은중학교 교사 권승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